어원으로 이해하는 생각 한자. 안녕하세요.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해 주시고요. 혹시 광고가 나오면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이 동영상 강의 제작에 도움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클 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수는 쇠금이고요. 뜻은 크다, 강하다, 높다, 희다, 강철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클 거와 이제 같은 글자라고 하고요. 쇠금과 이제 클 거를 합하여 만들었다고 해서 뭐 별다른 해석이 있지는 않습니다. 설문해자에도 뭐 특별한 설명이 없어서 Chinese etymology 보니까 갑골문 근문에 나와 있는 글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오래된 한자가 아닙니다. 이번에는 클 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피가 크다, 수량이 많다 등 여러 가지 뜻이 있네요. 그리고 앞서 살펴본 클 거와 같은 글자라고 합니다. 손잡이가 달린 커다란 큰 자의 모양이라고 하네요. Chinese etymology에서 그 설문해자 설명을 봐도 규거라고 했어요. 이건 이제 아까 말한 네이버에서 말한 자거든요. 동그라미 그리는 자라고 하는데 그게 큰 거다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공구를 이제 따랐다 해요. 그래서 손으로 잡는 것의 상형이다 라고 하네요. 네이버 설명하고 같아요. 자, 여기 Chinese etymology에도 보면 뭐 큰 도구다 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여기 가운데가 이제 손으로 잡는 곳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근문에는 이렇게 생겼는데 이 가운데 걸 빼면 공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도구가 되는 거죠. 도구를 손으로 잡을 수 있게. 여기는 완전히 손으로 잡는 모습을 그려놨네요. 근문에서는. 그리고 갑골문에서는 전혀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금속금에 대해서는 이 설문에도 없고 뭐 자전에 안 나와 있어요. Chinese etymology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냥 쇠금, 성씨김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더 이상 뭐 옛날 한자가 없기 때문에 알 수가 없네요. 형성문자로서 이렇게 됐다고 하는데 이런 해석이 어떻게 나왔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동의 뜻으로도 쓰였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지금은 금만을 가르친다고 그러고 그러다가 이제 금속 전체를 총칭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자, 이번에는 다할 궤 또는 상자 궤입니다. 다하다, 없다, 모자라다 등이 있고 상자라는 뜻이 있고 그러죠. 형성문자로서 튼 입구몸, 요 입구에서 한쪽이 튀었다 이거예요. 그걸 튼 입구몸이라고 해요. 과 귀가 합하여서 만들어졌는데 이 귀에서 발음이 궤로 바뀐 것이죠. 설문해자에도 뭐 괴짝의 뜻을 가지고 있는 상자의 갑이라고 했어요. 더 이상 설명이 있지 않습니다. 자원자형을 보면 뭐 그 이전 글자가 없죠. 그래서 오래된 한자는 아니에요. 이번에는 귀할 귀입니다. 귀하다, 신분이 높다 라는 뜻이고 부수는 조개패네요. 조개패는 이제 화폐로서 쓰인 거죠. 비싸다, 값이 높다. 이해되시죠? 화폐 거래를 했으니까. Chinese etymology에는 string of cowries 라고 해서 이게 그 화폐 대신하는 조개였잖아요. 조개 껍질. 그것을 이제 끈으로 묶은 거. 그러니까 많이 있죠. 그래서 이제 귀하다가 된 거예요. 돈의 가치가 높으니까요. 갑골문 근문에는 없는 글자로 오래된 한자는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클 거와 괴자 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클 거를 이루고 있는 클 거, 이제 쇠금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죠. 그리고 클 거를 이루고 있는 공구의 공도 알아보고 그 괴짝을 이루고 있는 귀할 귀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아무래도 귀한 것들은 괴짝에 넣어두니까 이런 뜻이 생겼겠죠. 옛날이나 지금이나 보물 같은 것은 괴짝에 이제 넣어뒀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가 됐고, 쇠금자가 붙은 것은 이 단단한,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공구를 나무로 많이 만들었나 본데 그것을 쇠로 만들어서 그렇게 쓴 것 같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다른 한자로 찾아뵙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혹시 광고 나오면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이 동영상 강의 제작에 도움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